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 대체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서영교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보다는 좀 더 공정한 우리 법사위를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저희는 사실 법사위원장은 저희 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의 진행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그 법안 중에서는 지금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의 기소 법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보고서의 행간에도 알 수 있듯이 이 기소 법정주의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현재 정책과도 저는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건 결국 뭐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어떤 권한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법안 기소 법정주의로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소 법정주의는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인데 결국 기소를 하려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없이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이제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순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태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소 법정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검사의 역할은 단순한 기소자가 아니라 정당한 판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증거 요소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법기관이 되어야 된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소 법정주의로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은 무조건 그냥 사건이 오면 기소하라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 직무 권한대행께서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여러 지적에 상당히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소법정주의로 물론 입법 취지에 일면의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현행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또 기계적 공소 제기로 인해 갖고 구체적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실질적 정의 실현에서 약간 곤란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규정도 약간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의원님들이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편의주의인 이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오히려 검사들은 어떠한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제가 보면 작년부터 여러 가지 수사 기소 분리 관련해서도 그동안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따로 결과 따로를 만드시지 말고 책임 있게 좀 일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또 대리인인 또 의원님들의 입법적 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가서 제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입법적 결단이라고 미루지 저희도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역할을 좀 똑바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우리 행정처 권한대행께서는 이 기소 법정주의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 정도. 예.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박탈됐을 경우에는 이 기소 법정주의하고 모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 장관,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 박상영 검사를 직무정지했던데요. 네네. 그 직무정지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에서 확인한 결과, 과거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공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아니, 수사 그럼 과정에서 TF팀의 예, 발표가 먼저여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 정직 이상의 징계에 해당할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경우는 사전에 직무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이상한 것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용 관련해서는 다 법무부 장관님 다 점검하셨죠? 예,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감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수원지검에서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좀 도출되어 있습니다. 네. 예. 공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그리고 연어회 덮밥은 직접 수사관과 교도관이 1층에 가서 들고 올라왔다.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녹취까지, 육성 녹취가 변호사하고 형량을 놓고 그려낸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 늦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근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자료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새로운 법사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게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니까 서영교 위원장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법무부 장관, 예. 박상정 검사는 검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방송인입니까? 깡패입니까? 검사입니다. 네. 검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게 검사지, 깡패지 검사냐? 이것으로 보면은 박상용은 깡패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어쨌든 뭐 아직 검사인데 현직 뭐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검사인데 거기에 대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장관께서 직무 배제한 것은 잘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만시지탄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직무는 배제됐지만은 검사예요. 장관 말씀대로. 공식적인 국회 기구인 국조특위는 정인선서 거부하고 나가고 불법적인 한 정당의 모임에 나가서 마치 청문회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또 방송만 나간다 하면은 그가 정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발 고소해서 장관은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하십니까? 더 하실 겁니까? 네, 저희들이 뭐 특히 최근에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후에 박상용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뭐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지금 완벽하게 저희들이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너무 지연되게 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 장관이 않는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법과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하세요. 그 절차에 이런 따라 일이 단호하게 하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깡패국까지 있을 수 있는 것 없잖아요? 아니, 현직 공무원이 국회는 무시하고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자기 정치인으로 입문할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이미 뭐 어쨌든 그 직무집행 정지가 한 중대한 어떤 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아니, 이후에 그렇게 그의 하면서 행동에 대해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박상용은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는데 작가들이 그런데요. 물어보면은 방송에 나오려고 굉장히 좋아하고 나오게 해달라고 자꾸 로비를 한대요. 이게 검사예요, 공무원이에요. 뭐 방송 출연 자체를 저희가 금지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아니, 왜 없어요?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직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송 가서 하는 것이 공무원 직무 규정에 일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물론 뭐 그 발언의 내용은 저희가 발언 내용도 문제가 지금 된다고 하면 그에 다 따라 알잖아요. 할 수 있지만 출연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민석 전 부장판사 변호사가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 제출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니, 보십시오.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해야 그 사람, 이화영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고, 그래야 보석, 추가 기소 때 내가 봐줄 수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다고 검사가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만들어주면은 공범으로 해주고 보석해주고 추가 기소 때 봐주겠다. 이건 엄격한 회의 아니에요? 뭐 드러난 내용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요. 필요한 절차들을 정경환 의원님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무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분만 더 드리세요. 김건희 무당들 10분 중에 5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은 대한민국이 무당 국가인데 윤석열 이후에 김건희, 이건 다 알아요. 김건희 이후에 무당이 있어요. 그 위에 주진우 기자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 박상용 후에 검사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고 이시연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깡패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뭐 관련해갖고 이미 아니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민정비서관도 아니고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타나서 이 쌍방울 수사를 지휘하냐고요. 이건 깡패 우두머리는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법무장관이 그러한 것을 나발 걸고 다니는 박상용에 대해서 직무 배제해놓고 감찰 기다린다. 이 자체가 저는 아닙니다. 감찰은 이미 시작하고 이미 감찰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직무집행 정지 그 이후에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모아갖고 적절한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걸 못하게 지금 당장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예. 저희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예.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요.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또 점검하고 계시고, 그 내용을 좀 한번 페북에 한번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으로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중요한 일, 자기네가 하는 중요한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잘못된 것, 범죄 행위, 지금처럼 문제가 있는 것을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 위반이고 공무원의 품위 훼손이고 등등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지난번에 박은정 의원도 제기하셨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정리된 걸 보니 하고 있는 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아니 요거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확인.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감찰은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오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감찰을 지시할 수 있고 감찰을 지시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점검 인권 침해 점검 TF에서는 인권 침해를 점검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체를 다 조사하고 감찰해서 자료는 거의 확보되었고요. 예, 저희들이 가능한 특히 어제 직무집행 정지 이후에 그의 언행에 관련해서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래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대체 토론 조배수 위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우선 서영교 위원장님 법사위원장 되신 것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보면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여기서 아주 강하게 또 저희들 볼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은 정청래 위원장 못지않게 일방적으로 아주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게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에서 어떤 볼 때 이게 진행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혹시 그런 유혹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서영교 위원장님도 혹시 미리 좀 여기 위원장 됐으면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서영교 위원장님. 자, 그래서 좀 앞으로 서영교 위원장님, 우리 좀 제대로 이 법사위를 균형 있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만의 위원장도 아니시고요. 이제 전체에 대한 위원장이십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님, 예, 여기 무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이 형사소송법 일괄적으로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개개 법률이 이제 이거 보니까 작년에 이제 발의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 법사위에서 이게 네, 굉장히 심도 있게 그래서 올해 논의 좀 해주셔야 네, 됩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저기 이제 자꾸 박상용 검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본인이 그 사건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배당이 됐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그 사건 하겠다고 해서 맡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배당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주인 검사가 있고 부장 검사 있고 차장 검사 있고
또 검사장이 또 다 결제 라인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박상용 검사만 완전히 그 혼자서 몰매를 맞는지 나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지금 법사위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정말 뭐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뭐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한 것이 이 진술이 이런 부분이 이 되기 이전에 뭐 연어 술파티 뭐 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쭉 재판이 됐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이런 진술 번복 문제 뭐 연어 술파티 이런 모든 게 또 되니까 그것도 고등법원에서 다 그 사안을 보고서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작기소 뭐 국정조사인가요?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착착착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딱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우리 장관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선서 거부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선서 거부한 걸 보니까 그 입장문 좀 보셨나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아니 구구절절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하면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이 국정조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하면은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는 스스로 지금 재판 수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거부한다고 뭐라고 하고 마이크 뺏고 뭐라고 하고 이게 법사에서 할 일입니까? 이 선서 저는 어쨌든 검사라고 하는 그 매우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선서 거부라기보다는 그 국회 증감법에 의하면 또 증언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과 본인 향후 뭐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 관련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하고 증언하고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게 맞았던 게 아닌가.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그건 본인의 판단이지 어쨌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돼서 국정조사가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네. 조배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더 말하고 싶지만 뭐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현희 의원님은 그 뒤에 오셨으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 하시고 곽규택 의원님 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하시고 윤상현 의원님 하시고 예. 전현희 의원